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결혼식 할 수 있는 그 신랑이 한 분 있어가지고 지금 듀엠바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두 분이 들어오셨죠. 근데 이 신랑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지금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팀은 지금 맞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랑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야외 촬영 아우자에 옷 입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제 이제 한 분이 나가셨죠. 나가셨는데 그제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있었던 그 신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혼식 할 때에 신랑이 내가 이제 밖에서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신랑이 굉장히 이렇게 그 얼굴이 그냥 찾아왔는데 밖에 전화하고 있는데 막 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 빨개하고 찾아왔더라고. 그 옆에 있는 신부의 옆에 있는 얘기가 신부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이렇게 가서 행사를 진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왜냐면은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또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신부가 굉장히 신랑한테 신랑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은 상당히 이렇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조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카가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신랑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니가 이제 딸이 2명 있고 아들이 1명 있는데 그 얘기가 혹시 신부 얘기인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신부 얘기인가 걱정을 이제 했어도 이제 몇 살이나 먹었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 3살, 4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랑한테 이제 신부한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신랑 나이가 이제 얘 나이가 몇 살이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그때 6살인가 7살? 한국 나이 7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산해보면 나오질 않아요. 신부가 나이가 19이잖아요. 19인데 6살 빼면 13살을 얘기를 낳았단 말이거든요. 계산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부한테는 당연히 말 안 했죠. 말 안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랑한테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오해가 풀렸냐고 말을 했었죠. 근데 오해가 이제 풀렸냐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가면서 그랬나요? 처갓집에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오해를 하나 또 있었어요. 뭐 문자를 하는데 신부가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문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트도 날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틀림없이 남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상황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누구냐?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문자를 하면서 시무룩해져 있더라는 거죠, 신부가.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말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그 문자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걔 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한 사람, 문자 한 사람이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근데 언니하고 문자 오면서 왜 시무룩하고 이렇게 또 하트 날리냐. 그러니까 하트는 평상시에 이렇게 알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날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하트는 이제 뭘 말하냐면은 보면은 보면은 어떤 메시지 밑에가 하트를 날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시무룩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 이제 처갓집 가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할 것 같다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로 신부가 이제 처갓집 그날 저녁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은 신부가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신부 언니가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이제 신부 언니가 이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진짜로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만은 다른데 제사 지내러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바쁘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데서 또 저녁 식사도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쁘다. 근데 참석 만약에 하더라도 늦게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해를 신랑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어떤 것들은 확실히 눈으로 보지 않으나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한 오해가 두 사람이 잘못 가는 길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잘못되는 길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한번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풀려면은 오해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를 풀려면은 뭐 며칠 걸려요.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려면은 아무리 해도 하루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쉽지만은 그걸 고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또 이제 다른 상담을 하나 받았었는데 어떤 이제 사람 상담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신랑이 있었는데 신부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뭘 장사를 했는가요? 베트남은 이제 설 명절 되면 나무 팔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팔고 그러면 돈이 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한다고, 남편 35만 원만 이렇게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면은, 그때 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봐서 35만 원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가 신랑이 하는 말이 어떠냐면은 우리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관계지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을 했고 잠자리를 했고 지금 결혼해갖고 신랑은 한국에 있고 이런 관계에서 계속 지금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정식적인 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부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에도 혼인신고, 결혼식하고도 혼인신고는 한참 늦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식적인 부부다. 그리고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고 그걸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부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처갓집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부도 정식적인 부부로 생각을 하고 신랑을 대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사귀어보고 교제하는 기간이지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다. 한국에 나가야만이 정식적인 부부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원리도 이제 좀 있으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자 손해하고 한국에 나가게 되는데요. 두 분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순간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 와이프인데 내 와이프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왜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남편 자격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부부죠.
남편 자격으로서 부부지 이건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상단이 35만 원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회사에다 이야기를 이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좀 도와줘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신랑한테 상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한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신랑한테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제 얼마쯤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35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신랑이니까 신랑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고 안 주고는 신랑 마음이지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상황이 안 되면 안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알아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통을 이렇게 약식 결혼을 했어도 정식적인 부부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도 정식적인 부부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정식적인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면은 마음을 달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신부한테 또 이렇게 대해주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신뢰가 쌓여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